그리고 요 주제가 또 있는데 이거 요거 핫하죠. 참 골치 아픈 예. 주제잖아요. 이 김포 장릉이라고 해서 네. 아마 이번에 처음 아셨을 것 같은 분들이 많은데 그쵸. 이게 이게 왕릉이죠? 네, 맞습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뭐 난리 났다고. 네, 문화재법 위반한 아파트. 이게 네. 청원도 올라갔죠.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서 이거 철거해달라라는 음. 청원이 올라간 아파트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어쨌든 이 기사를 보자면 김포 장릉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보류.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다. 네. 네. 자, 일단은 이거 사진은 보이는데 여기 네. 장릉이라는 곳이고 앞에 쫙 저 병풍처럼 아파트가 막고 있습니다. 네. 막고 있는데 저 아파트가 지금 문제다. 여기 지금 보이는 아파트들이 예.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라고 하면서 이거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어 버렸다. 이거 여기 왜 있어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어. 그래서 없애라라고 또 못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건설사들한테 니네가 좀 갖고 와봐. 이게 지금 여기를 막으면 안 돼. 근데 막았으니까 이걸 내가 부시라고 할 수는 없고 참아. 네.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지 대책 좀 갖고 와봐. 그럼 그걸 갖고 온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줄게. 그런데 갖고 온 대책을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보류. 다른 대책 좀 내놔봐라. 라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우선 지금 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마 이런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아니 네. 이게 왜 지어졌어요, 이게? 이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게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안 지어질 곳에 지어서는 안 될 형태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부셔야지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그러면 부셔야지 했을 때 몰래 착착착착 지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셔야죠. 아니 이게 아파트가 하루 이틀 만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땅 파고 이 정도면 거의 한 1년 반, 2년 간 건데. 그치. 지금 내부 마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지어놓고 다 지었습니다. 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반, 2년 됐죠. 네. 내년 6월에서 한 9월 입주니까 이제 뭐 다 끝난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뭐 인허가도 받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심의도 받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이 뭡니까? 자, 이 세 군데에서 말이 갈려요. 일단 건설사와 네네. 인천과 그다음에 문화재청의 말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다르니까 이제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생기는 건데, 네. 자, 일단은 이런 지역에다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로 형태의 뭐 건설을 하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네.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당연히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 그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이런 건물을 올릴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떤 형태로 해야 될까요? 라는 심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했다. 아니다. 그건 니네가 한 게 아니다. 중간에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허락 받고 한 거다. 네. 라는 거고, 뭐 인천이나 뭐 문화재에서는 아니 우리한테 허락 안 받았는데 뭐 이런 건가요? 허락을 인천에다 받아요. 네. 그런데 인천에서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린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 인천에서는 야 법이 중간에 바뀐 거지. 네.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최초에 얘네들이 허가를 낼 때 당시부터는 해줬다. 근데 문화재청은 아니 그 건설 허가가 난 거는 중간의 일이다. 자, 이걸 사람한테 쭉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요 땅. 이 택지를 개발해도 됩니까? 라고 허가를 받은 건 네. 이게 2014년이었어요. 네. 2014년에 네. 이 왕릉이 있는 곳은 김포예요. 네네. 그리고 저기 건설이 된 곳은 인천. 네. 좀 거리가 좀 있죠. 네네. 자, 여기에다가 개발을 해도 됩니까라고 허가는 났어요. 네. 그런데 그 개발을 할 때 여기다가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거고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택지 개발을 하겠다. 택지 개발하겠다. 네, 그거는 2014년에 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2017년 1월에 법이 강화가 됐어요. 중간에도 법이 바뀌었구나. 법이 살짝 강화가 됐습니다. 네. 요게 문제인데 요런 김포 장릉을 뿐만 아니라 요런 왕릉 일대 주변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 요 반경 어디까지는 네. 건설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몇 미터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택지 허가는 받아놓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물 지어야지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규제가 더 세요. 맞습니다. 중간에 더 세졌는데 네. 2017년 중하순경 이게 2017년 1월에 그게 좀 세진 거예요. 근데 네. 2017년 중하순경에 건설사에 이 택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공급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 요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데 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문화재청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인천을 거쳐가지고 그럼 인천에서는 여기가 장릉에 있는 거니까 장릉에다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네, 김포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요걸 보고 해준 거예요.
해줬어요. 왜? 2014년에 이미 택지 개발을 하라고 승인이 난 땅이니까. 네네. 당연히 여기다 지어도 되지. 왜? 그때 아파트 지어도 된다며. 네.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라고 승인이 난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는 그걸 근거로 승인을 내줬다라고 하는 게 인천의 입장이고, 문화재청에선 무슨 소리냐. 중간에 법이 바뀌었고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바뀐 법을 적용을 해야지. 네. 왜 바뀐 법을 적용하지 않고 택지 개발 그걸 물고 들어갔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네. 건설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처럼 그죠? 느껴지잖아요. 되게 억울해 보이죠.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건데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문제는 건설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네. 그 허가를 받을 때 네. 인천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 쉽게 얘기해서. 네. 너네들도 크로스 체크를 하라는 법이 강화가 됐어요. 아까 네. 그 강화됐을 당시에 네. 인천도 확인해야 되지만 건설사 니들도 확인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건설사도 뭔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제가 공고문을 찾아봤더니 2017년 공고문. 여기에 유의사항에 그러니까 이 택지를 받아갈 건설사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땅 받아가서 건설할 사람 해가지고 선전 공고문에. 네, 공고문에. 그래서 이제 3개 건설사가 입찰이 됐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당첨이 됐는데 그때 그 공고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 용지의 일부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건축공사를 착수할 때는 김포시청을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인천에만 물어봤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또 들으면 이거 건설사가 잘못한 거네요.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건설사는. 네. 김포시청 경유하지 않았어요. 네. 인천에만 물어보고 저도 돼요 여기? 저도 돼. 그래서 줬는데 여기다 물어봐야 될 거 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조금씩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의 잘못은 뭐냐? 아까 네. 처음에 말씀하신 거. 이게 씨앗을 심어도 네. 몇 달이 걸릴 텐데 아파트도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루 만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 한 1년 넘게 봤을 텐데 공사하고 있는 거. 저거 맞습니다. 뭐냐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화재청이 소재한 곳은 네. 행정기관이니까 뭐 세종에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런 이 왕릉을 관리하는 곳들은 그 왕릉 주변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출퇴근할 때 저기 아파트 올라가네 봤을 거예요. 네. 봤을 텐데 그냥 제가 그분들을 옹호는 하지만 그분들이 왜 몰랐을까라는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네. 그 직구는 있지만 요 길을 요 사이를 가리지 않을 정도까지 짓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허가를 받고 짓는 거겠죠. 저게 허가를 안 받고 지었을 리는 없다고 아마 네. 상상조차 못하는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잠깐만 저기까지 올라갔어? 네. 그래서 이 장릉 가가지고 계양산을 바라보니까 산이 안 보이네? 이게 무슨 일이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한번 화면 한번 네. 좀 바꿔주세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지금 김포 장릉에서 파주 장릉이라는 곳이 서로 보이게 된 게 문화재라는 거예요. 예, 요것과 요게 이제 네. 일직선이고 요 밑에 이제 계양산이 있어요. 네. 계양산이 보여야 돼요. 이 세 개가. 네, 계양산과 이게 사실은 두 개가 일직선 되는 건 이 아버지 묘와 아들 묘거든요. 네. 그게 크게 뭐 어쨌든 뭐 아버지와 아들 묘가 어디에 있건 두 점을 잇는 선분은 일직선이니까. 네. 근데 여기서 밑으로 남쪽으로 계양산이 세 개가 일직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전후 사진 한번 보면 네네. 전후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요 석탑 있죠. 네. 조금만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네. 요 석탑 그 구멍으로 바라보면 저 뒤에 산이 보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묘의 그 라인으로 산이 보여야 보이는 게 돼요. 그게 문화재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 경관이다. 그래서 뭐 하나 딱 어떻게 우리가 도자기 하나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걸 아울러 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왕릉 40기 요거를 전부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딱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잡혀 있는데 그거 가치를 훼손을 시켰잖아요. 일단은. 그렇겠죠. 제가 생각을 해도 조선시대 때 어쨌든 세 개의 점을 딱 맞춰가지고 했다는 게 어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없었다면 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거기 숨겨진 그 스토리까지 예. 그러니까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그게 지금 다시 한 번만 화면 보여줘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미적 감각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네. 저게 야간엔 불이 들어오면 그 야경도 멋있어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참 문화재로 봤을 때는 크게 훼손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부시고 말고를 떠나서 네. 분양을 했잖아요. 또. 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들이 지금 입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일이 더 커져 버린 거잖아요. 아, 여러분들 그 상상력을 동원하셔서요. 이게 진짜 남의 일이니까 야, 그거 부셔야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잠깐만 생각. 내가 만약에 입주자다. 네. 한 1년 전에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중도금도 내고 있고 지금 뭐 하시겠어요? 안에 인테리어 어떻게 할까?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냉장고 알아보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부신다? 못 들어간다? 일단 그 정신적인 충격 네. 올 거고 그 다음에 정신을 추스러가지고 아 잠깐만 그러면 이걸 부신다 그러면 나 돈은 어떻게? 그렇죠. 뭔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실제로 지금 내 돈이 들어간 건 계약금, 중도금까지일 거예요. 잔금은 네.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잔금은 안 했죠. 그런데 그 돈의 기준이 뭐냐? 뭐 기존에 분양한 금액. 분양 가격이에요. 네. 분양가를 예를 들어 만약에 4억에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한 3억 5천 뭐 3억쯤 냈다. 네. 그런데 이걸 부실 테니까 뭐 건설사에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물어드리겠습니다. 3억을 그냥 환불해 줄게요. 그렇죠. 네. 뭐 이자 혹시 들어간 거 있으면 이자 조금 더 드릴게요. 3%.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아유 됐네. 그럼 이거 가지고 집 사야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엄청 올랐으니까. 네. 집값이 떨어졌으면 오이에 땡큐일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진짜 집값이 떨어졌으면 야 부셔야죠. 막 입주자들도 부셔야죠 하겠죠. 지금이라도 부셔야 됩니다. 부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저희들 잘못 알지만 저희는 잘못 없고 입주자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건설사가 잘못했으니까 부셔야 되는 거고 받고 다른 곳을 가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걸로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재산상의 피해와 재산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피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청약, 그렇죠. 이거 다 청약 썼을 텐데. 생애 최초 뭐 이런 거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청약은 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쪽이니까 네. 이게 국토교통부 쪽이랑 얘기해서 이거 부시고 만약에 입주자가 못 들어가게 되면 청약을 다시 살려줄 거냐. 청약을 살려주려면 그 기간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여기에 납입했던 돈도 어디선가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뭐 이게 복잡하죠. 해야 될 것들이 장난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다른 뭐 정부 기관에서 뭐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이상한 거잖아요. 네, 이상한 거예요. 그냥 건설사 니네가 알아서 손해배상해 이러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법대로 가자면 부셔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야 되고 네. 건설사가 되겠죠. 이제 1차적으로 네. 건설사한테 소송을 걸고 피해액을 산정을 하는 그 산정을 과정에서 해서. 어쨌든 산정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으면 네. 건설사는 우리만의 과실은 아니다. 인천 니네도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인천을 상대로 또 소송을 걸 거고. 네. 근데 이게 무슨 오늘 소송 거면 내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아마 그만큼의 피해 보상을 다 해주게 되면 이게 3개 건설사거든요. 네. 19개 동이 지금 물려 있는데 이 건설사들도 재정 상태가 만만치 않아질 거예요. 그러겠죠. 네. 이거 뭐 거의 뭐 회사가 지금 휘청휘청하는 수준을 넘어설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한데. 뭐 문 닫아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건설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분양하면은 그렇게 큰 돈을 굴려서 뭐 여기 하청이라든가 이런 데 네. 이제 지급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따다다닥 막히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아까 그래서 건설 그 문화재청에다가 예. 심의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건설사가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게 뭐죠? 그 대안이 네. 좀 실소를 금지 못할 대안인데 네. 이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네, 보여주세요. 문화재청 입장에서 이거 부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이렇게 부실게요라는 대안을 갖고 오길 바랬겠죠 내심.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또 혹시나 남으면 네. 또 다음번에 또 찜찜하니까. 선례가 남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온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가려진 요 아파트 동들을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색깔로 도색을 하겠다. 여기 색을 칠하겠다. 녹색으로 어우러지게. 녹색으로. 아니 그래도 안 보이잖아요. 구멍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대충 보면 산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오니까 이게 보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정자를 짓겠다. 혹은 정자. 이 꼭대기에 지붕에 이제 기와 같은 모양새로 해가지고 이런 것과 어우러지게 하겠다라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내가 건설사 입장이라면 그렇죠. 답이 없어요. 그거 말고 뭐가 답이 있겠어요? 네. 그냥 최대한의 머리를 굴린 거예요. 네. 이거 부시는 거를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시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일단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이걸 뭐 시간을 끈다고 해서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입주도 뭐 하든지 뭐 부시든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시간은 계속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점점 뭐 다가오는데 결정할 시간이
다음에 또 재심의를 했는데 또 만약에 안 되거나 네. 뭐 앞으로 만약에 이게 뭐 철거든 뭐 어떻게든 뭐 결론이 만약에 안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전혀 답이 없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 일단 6월에서 9월은 입주가 불투명해졌어요. 이분들은 그럴 것 입주를 같아요. 못하고 그러면 입주를 못하시는 이분들이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다 납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수도권의 전세라든가 이런 게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요거 입주 시기에 빠질 계약들을 다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겠죠. 살고 있는 집이. 그러겠죠. 네. 근데 그게 한 1900여 세대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요 주변에 1900여 세대의 집이 언제가 될지 모르게 안 빠진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이게 정말 이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네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단한 문제라 아마 이 인근에서 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냥 뭐 저기 입주민의 문제인가 할 수만은 없는 이게 이 세입자분들이 안 돌아갈 수도 있는 주택시장 공급에 대한 문제라서 그런 것들 그렇죠. 이분들이 결국에는 뭐 새로 또 입주를 해야 또 빈집이 생기고 해서 좀 그렇죠. 전월세 난도 좀 해소되고 할 맞습니다. 텐데 계속 또 이게 무한정 갈 수도 없고. 예 뭐 사실 저희도 뭐 얘기를 하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뭐 소송이나 뭐 어떻게 가든지 아니면 대국적인 판단을 해서 뭐 네. 해야 되는데 다 엮여 있으니까. 다 엮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아니 네가 잘못했네라고 해가지고 야 물어내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런 네네.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 네. 이 정도로 좀 요건 마무리하고요. 잠깐만요. 산을 높이면 돼요. 네. 천재인데? 그 정도면은 산을 거의 백두산 정도로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계란을 높이면 보이는구나. 그렇지. 산을 높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왕릉하고 옛날에 그 뭐야 롯데타워 지을 때 네. 그 성남 그 서울공항 활주로 틀었잖아요. 아 그것처럼 이렇게 왕릉을 이렇게 3도씩 옮기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각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진짜. 죄송합니다. 네, 유머. 네, 그러면 이제 편집할게요. 계양산을 높이면은 해결되는구나. 그러게요. 계양산을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가 들어올려서.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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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CG 처리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그거 말씀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네. 저기 뭐죠? 미션 임파서블인가 그런 거 보면 네. 이렇게 그렇죠. 뭔가 투명한 막처럼 보이고 여기에 디스플레이 뭐 달아놓고 쏘는 좀 거예요. 카메라를 저쪽에 달아가지고 여기서 보면 저기 화면이 보이게. 예. 그래서 장릉 쪽에 그런 스크린을 설치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재청이라면 어쨌든 유네스코 취소되는 사유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정말 심각하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가장 걱정이 되는 거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사실 제일 힘든 분들은 입주자분들이죠. 그러니까요. 내 그분들에게 집이 피해가 지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네. DSR 그 대출 규제, 그러니까 예. 지난주였나요? 이제 대출 규제 좀 추가 발표하면서 네네. 또 막 시장이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그렇죠. 이 DSR 2단계 조기 시행을 한다. 네. 원래보다 조금 더 당겨서 더 당겨서. 규제하겠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예. 얘기를 좀 해주실 거죠. 이 기사를 보면은 일단 제목이 DSR 계산 때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제외. 오피스텔 청약이 답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앞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오피스텔 청약이 청약이 답이다. 이게 왜 답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딱 보면은 최고 경쟁률 147대 1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고 이제 심지어 그 이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광고 같은 예, 느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촉이 다 빠르시겠지만 얘는 광고예요. 네네. 앞에 그럴싸한 말 해놓고 밑에 가면은 이 오피스텔 홍보 광고입니다. 네네. 신문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 기자 이름도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기사는 광고 기사는 기자 이름이 없어요. 뭐 어디 무슨 실 무슨 실, 뭐 부동산 분석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자 이름 없이 나오는데 이건 또 기자 이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는 대부분 기자 이름이 없는 이 기사는 광고에 가깝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광고일 수 있다는 것도 요 예외 기사고 그러면 그 앞에 말이 허황된 말이냐 네. 앞에 그 기사에서 나온 이 DSR 규제 때문에 네네. 어떤 뭔가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없어서 오피스텔에 몰린다. 이거는 사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요번에 그럼 DSR 규제라는 거 뭐 이제 대출 얘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DSR이라는 게 내 소득 대비 네. 원리금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뭐 40%를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매달 한 달에 갖고 있는 돈이 100만 원씩 갖고 네. 있다. 1년에 1,200만 원이면 40%면 한 연봉이 3천 정도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더 이상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 규제 대상이 은행이었어요. 네. 은행에서 40%를 그냥 평균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네. 누구는 40%, 누구는 50%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는 20% 평균만 딱 맞추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개인 단위로 맞춰. 그런데 그게 지금 다 해! 이러면 시장에 혼란이 오니까 내년 7월에 하고 내후년 7월에 차근차근 하자 해놓은 걸 네. 가계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니까 네. 내년 7월에 한 거 1월로 땡기고 내후년 7월로 한 거 6월 내년 7월로 네. 땡기고 이런 식으로 땡겨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원래 하기로 했었던 거를 네네.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더 빨리 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당장에 빨리 땡겨버리니까 이게 또 시장에 혼란이 오니 오케이 알았어 빼줄게 뭐 중도금하고 잔금 대출은 중도금, 잔금 대출은 우선 빼준다. 네 빼줄게 올해 안에는 빼주고 내년부터 그런데 분양 공고가 나는 건 네. 그거는 친다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현재까지 지금 이미 분양이 이미 된 것들, 그런 그리고 것들은? 뭐 올해 연말까지 된 거는 그렇죠. 괜찮은데 분양 공고 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내년 1월 1일 이후로 분양 공고를 하는 네 그거는 이제 다 소득 대비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그런데 네. 사실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은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쪽에서도 뭐 연 말에 할까 내년에 할까 이런 눈치 보는 것들을 땡겨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지금 미리 한다 이거죠. 그렇죠. 어. 그런데 이 중도금 잔금 대출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변동이 크게 될 것이냐.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규제 지역에 6억을 넘는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살 때나 DSR을 적용을 받았는데 네. 6억이 넘지 않더라도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뭐 2억만 넘어가더라도 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분양 요즘에 아파트든 오피스텔 받을 때 정말 소형 평수 아니면 네. 분양 가격 2억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뭐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다 해당이 된다. 네. 내년부터는 뭐 분양 받을 때 DSR 무조건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소득 대비 이제 DSR까지 챙겨서 계산을 해보고 당첨되기 전에 이게 넣기도 전에 네. 이 당첨됐는데 DSR 따져보니까 이게 대출 안 나올 것 같아 이래버리면 대출 받는 순간까지 내가 진짜 무슨 투잡 쓰리잡을 뛰더라도 내 소득을 올리거나 네. 아니면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LTV도 계산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는 그다음에 DSR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니까 1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아파트든 뭐 오피스텔이든 이런 게 나오고 내가 분양할 때는 미리 좀 따져보셔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이 제도의 어떤 뭐 그 이유가 뭐 이건 아니었겠지만 네. 뭔가 결과는 약간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라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렸죠 결과가. 그리고 뭐 오피스텔은 아니지만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시세 대비 확연하게 싸게 분양을 하는데 네, 부자들만 받으라. 네. 대출 없어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 사라는 걸로 점점 가는 거네요. 부자들이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규제 자체 이유는 뭐냐면 취지는 네. 과도한 빚을 내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인 거잖아요. 네네. 내가 1,000이란 돈을 벌고 있는데 1,500의 빚을 내면 당연히 그걸 갚지 못하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져. 네네. 그리고 그게 너의 삶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흔들 수도 있어. 가계부채가 그렇게 증가하면.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네 소득 대비 그 소득보다는 적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어느 정도일까 고민해봤는데 은행은 40%. 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40%야 라고 따져 물으면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죠.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냥 40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네. 아니 1금융권에서 빌리는 빚은 40%면은 안전하고 2금융권에서 빌리는 건 60%까지 안전하다는 게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50%. 50%.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지금까지는 60이었지만 50으로 네, 줄어드니까 50으로 줄었죠. 어쨌든 2금융권에서 빌리는 이자가 더 비싼데 그거는 50까지 해주고 은행은 40이다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면 너가 소득이 좀 적으면 이금은 가서 빌려 라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은 그렇게 돼버렸어. 취지는 네. 이랬는데 야, 네 소득이면 이렇게 빌리거나 아니면 네. DSR을 적용받지 않는 규제받지 않는 저기 P2P나 네, P2P를 가든지 어. 명동 사채시장 가든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여유 있고 네. 돈이 없는 사람은 이것저것 계산해야 되고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불평을 하더라도 규제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여기에 네. 맞춰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3기 신도시 네. 사전청약 다들 받고 있죠. 뭐 네. 분양가 지금 다 나오긴 했습니다. 네. 2, 3년 후에 본청약 들어갈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규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부터 사전청약 넣으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적용을 다 받습니다. 받게 되고 그리고 사전청약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속된 말로 빡세진 게 네. 예전에는 사전청약 했다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취소하면 다음에 1년 동안 사전청약만 못 넣었어요. 근데 이제는 본청약도 못 넣습니다. 못 넣죠. 그러면 괜히 그냥 사전청약 한번 그냥 줄이 나서 볼까 해가지고 넣었는데 얘 덜컥 됐네? 됐어. 가만 있어봐. 나 소득이 적은데 이거 DSR 적용되면 이거 대출이 안 나오는데 네. 이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네? 그럼 열심히 못 벌면 어쩔 거예요? 이거 취소했다? 네. 그러면 1년 동안은 일단 이 시장에서 벗어나서 뒷짐지고 구경만 해야 됩니다. 야, 이게 지금 정책이 원래 사전청약 할 때는 이런 거를 뭐 그렇게까지 고민 안 했었기 때문에 그쵸. 뒤에 생기니까 네. 지금 사전청약 하신 분들이 이제 본청약 할 때는 이미 공고 기간이 내년 이후니까 그렇습니다. 다 적용받아요. 다 적용받는 거잖아요. 네, 다 적용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네. 탈출을 할 것이냐. DSR을 적용하지 않는 거는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정책 대출들. 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또 6억 이하만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도가 또 정해져 있고. 네. 골치 아프긴 한데 공부하셔야 돼요. 정책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의 주택까지만 되고 그 주택을 받았을 때 얼마까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들을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진짜 당첨된 사람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때 원리금 상환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 다른 대출이 발생할 소요는 없는지 네. 우리가 하다못해 뭐 자동차라도 바꾸게 되면 할부값도 맞아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중간에 자동차 바꿔가지고 자동차 대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합산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 계획에 쭉 그어가지고 좀 여유 가지고 청약을 넣을 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아니 거. 근데 청약이라는 게 아직 집도 없는 상태인데도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3년 뒤에 어떻게 뭐 해봐야지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살 때 모든 세팅이 된 사람만 사라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전부. 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꿔 나가야 되겠죠. 네. 바꿔 나가야 될 텐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그래도 내년 선거철 되면은 좀 획기적인 공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청약 제도들도 좀 손 좀 봐야 되고. 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은 뭐냐?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아파트에 도전해야 되고 눈높이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현재로서는 뭐 내년에 뭐 둔촌 주공 뭐 이런 데들 뭐 12,000세대 뭐 거기 한 6, 7천 뭐 나오는 것들 그런 거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있죠. 네, 근데 그거에 또 분양가 상한제 뭐 지금 분양가 얼마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금액이 워낙 좀 세서 세죠. 대출 많이 안 나온다라고 걱정하고 있으셨는데 소득까지 따지면 더 안 나오는 더 안 나올 수 있어요. 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덜컥 하실 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양가만 딱 볼 게 아니라 이거 아파트 청약 넣어보신 분들 알지만 여기에 플러스 요즘에 그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네. 옵션 달고 뭐 하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 10% 이상 또 올라갑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넣으셔야 되고 예전에는 당첨되면 일단 잔금 치를 때 민간주택,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세입자 집어넣어. 네. 뭐 이제는 실거주 의무까지 붙으니까 실거주도 하니까. 그러니까 내 돈으로 다 하시다고 봐야 돼요. 내 돈으로 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 씁쓸해요.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뭐 비싼 집을 사라는 제도니까 네. 뭐 맞는 얘기인 건 맞긴 안 한데. 슬프지?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분양가 상한제도 있으니까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 집을 사서 돈도 많이 벌게 해줄게. 그렇죠. 다른 시세보다 이렇게 낮춰놨으니까 엄청 이걸 싸죠. 사면 요만큼은 보너스. 그 보너스를 왜? 네. 그 보너스 저는 받으면 안 되나? 넌 소득이 낮잖아. 소득이 나니까 이걸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좀 다른 거 하고. 우선 뭘 해야 이거는, 이건 좀 더 비싼 돈 많은 사람들 주자. 이런 게 된 것 같아서. 네. 참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급증하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급증하는 게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왜 많으냐. 네.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약 40% 정도? 네.
그런데 그 전세 자금이 그러면 그걸 내가 빼가지고 어디 딴 데 썼느냐? 우리 집주인한테 줬고 네. 집주인은 그걸 딴 데 쓸 수도 있어요. 네. 뭐 투자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갚거나 할 네. 수가 있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그 증가 속도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희한하게도 가계부채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음. 전세로 인한 것들은 빠져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거기들을 건들기 시작하면 뭐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걸 빠지고 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양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내년에도 지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좀 줄이려는 그런 기조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거니까 할 수 있는 건 어쩌겠어요. 그냥 그 규제에 맞춰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거죠. 좀 정리를 하면은 우선 올해 좀 분양 받는 거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그래도 조금 그나마. 규제가 좀 덜하고 네. 내년에 받는다면은 뭐 이금융권이 그래도 조금 더 해준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는 네, 없고. 라는 거고. 그래서 올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청약에 대한 경쟁률은 올해 말까지 이것 때문이라도 조금 더 플러스해서 올라갈 수 올라갈 있다는 수 거. 있다. 네. 내년도에 분양받는 분들은 정말 잘 따져보고 그렇죠. 혹시나 내가 못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안전한 규모만 예. 아예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네, 낫다. 괜히 그 아까운 티켓 하나 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특히 사전 청약 하신 분들은 네. 지금이라도 좀 잘 잘 따져보셔야 따져보시기를 됩니다.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번 네. 처음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뭐 불륜 읽어주는 남자님도 오셨네. 불륜 읽어주나? 와, 나 진짜 글씨가 하나도 아, 다음에 안경 쓰고 올게요. 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뭐 따로 이렇게 하나 해놓겠습니다. 채팅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3가지 정도를 했는데 네. 가장 저는 민간 임대. 그거는 저는 아예 그쪽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좀 많이 느꼈고 아까 장릉. 아니 근데 좀 답이 없네. 나머지 답이 2개는 없어요. 좀 답이 없어요. 네, 큰일이네 이거 참. 근데 또 우리의 얘기니까 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네. 그래야지 되지. 사실은 내가 닥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참 오늘 뭐 약간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한 이슈를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다음 주 뭐 친구분들 만나가지고 요즘에 이제 술자리도 되잖아요. 네. 거리두기. 그렇죠. 이제 풀렸구나. 풀렸으니까 가을 술 마시다가 아는 척할 주제 같은 거 이런 걸로. 야, 너 그거 뭔지 아냐? 그러고 처음부터 싹 풀려. 장릉하고 계양산하고 이거 파주하고 이게 김포하고 이게 일직선이야. 이런 얘기 하나 해주시는 거 좋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민간임대. 근데 이거 얘기 잘해야 돼. 또 헷갈려가지고. 야, 이금융권이 60% 빌려주고 뭐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잘 이해하셔서 술자리 때 한번 좀 써먹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양한 재미난 주제, 재미난 주제 가지고 또 우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우선 소장님 보내고 제가 또 남아서 또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